경제토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엔 애플페이와 관련된 이야기 관련주 점검하겠습니다. 저는 갤럭시 쓰는데 네. 대표님은 혹시 네, 저는 애플 씁니다. 아이폰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플페이에 대해서 네, 애플 관심이 좀 많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와도 애플이 갤럭시에 안 넣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미 또 뭐 샘성페이를 쓰고 있으니까 문제 없는데 네.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네. 이거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불편했죠. 그죠? 네. 쓰든 안 쓰든 내가 선택할 텐데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관심 있으시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동안 말도 많은데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3월 달서부터 이제 서비스가 실시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뭐 일단 뭐 서비스가 된다라고 해도 뭐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예.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폰을 쓰는 많은 이제 유저 입장에서 보면 좀 좋은 일이죠. 네, 이제 뭐 해외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작년 11월부터 계속 애플페이에 대한 이제 사용을 그러니까요. 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현대카드가 뭐 독점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금감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구두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이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대카드가 독점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에서 그런 거 어려워. 네, 현대카드 그렇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애플하고 탁 해갖고 우리랑 합시다.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일단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쇼핑하러 다니는 코스코 이런 데는 현대카드밖에 안 받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 전에 어디요? 삼성이었던가? 삼성카드였죠. 네. 딱 이렇게 독자적으로 우리 네, 독점적으로 딱 하니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금융은 우린 공공재니까 그죠? 네, 해서 그렇죠. 한 달에 어디 혼자 해? 혼자 독점적으로 못 하겠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한테도 이제 애플 이제 페이 서비스를 열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독점 아닌 그 현대카드가 우선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애플페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요. 뭐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작년도서부터 서비스 시스템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일단 당연히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여타 카드사는 뭐 인제서부터 이제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 뭐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빠르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까지는 현대카드가 뭐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뭐 독점 못하게 하더라도 일단 준비된 선수부터 하는 거죠, 뭐.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늦은 겁니까? 뭐 미국은 당연히 애플페이를 네, 쓰고 네, 있을 그렇죠. 거고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럼 애플페이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랑 국내에 이렇게 생각보다 좀 애플페이를 사용하기가 좀 늦은 네. 늦게 시행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뭐 애플페이가 2014년도에 도입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75개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한 대부분 150개국 정도 되니까, 네. 190개 정도 되는구나. 네, 어쨌든 그렇죠. 한 뭐 절반 이상 사용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아이폰이 들어가는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애플페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페이의 그 처리 금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 이제 이런 간편 결제 시장에서 네. 두 번째로 많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그 거래 대금을 갖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뭐 국내에서도 당연히 이런 애플페이를 도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예전서부터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단말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단말기 문제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한번 그 신용카드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마그네틱을 사용하다가 IC 카드로 맞아요. 이제 지금 다 꽂게 이제 쓰게 옛날에 되는데, 긁었지. 네, 그렇죠. 언제 그랬나 싶네, 그죠? 네, 네. 이제 긁진 않고 지금 다 꽂아 쓰시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NFC라는 이제 지금 네. 애플페이가 사용하는 방식에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기술이 뭐 완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NFC를 제외하고 그냥 마그네틱이나 IC 카드만 살 수 있는 단말기를 전면적으로 우리나라가 다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들어오는 애플페이가
카드 단말기가 없어서 결제를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애플페이의 도입이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 관련돼서 이제 현대카드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카드 단말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 뭐 좀 도입의 도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NFC의 이제 카드 단말기가 우리나라 전체 깔려 있는 거에 한 1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10%인데 편의점, 그러니까 대부분이 깔려 있는 게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쪽에 지금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가게나 뭐 아니면 뭐 저희가 식사를 많이 하는 뭐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깔려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사용하시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저도 가끔 사용하는데요. 뭐 웬만한 데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삼성페이는 그런 방식은 아닌 모양이죠? 네, 삼성페이는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ST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MST 방식이라고 해서 마그네틱하고 IC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NFC 방식, 그러니까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삼성은 둘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둘 다 할 수 했군요. 있게,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는 MST를 사용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NFC만 이제 탑재를 해서 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뭐 애플이 국내 사용자를 위해서 MST를 해줄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 아니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국내에서는 삼성페이의 뭐 시장 지배력은 한동안 좀 유지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상용화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뭐 관련주들 뭐 뒷부분에 또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이것도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정착돼,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네요. 네, 그렇죠. 뭐 가장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카드 단말기가 보급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강제 조항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만약 바꾸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끔 했었던,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바꿨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바꾸는데 굳이 이거를 벌금까지 내면서 그러기 어려워. 바꾸게 할 수는 좀 지금 어렵고요. 뭐 자영업자들 다 어려운데 그렇죠? 그거 맞죠. 그렇죠. 난방비도 올라서 난리인데 지금 이거 가스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카드 단말기 안 받으면 벌금 내 그러면 난리 나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카드 단말기 교체가 한 그러니까 그 단말기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교체할 일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만큼 보급하는 속도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다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애플페이의 이제 수수료 정책입니다. 이게 수수료가 그러니까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뭐 카드사에서 뭐 아무리 이제 삼성페이를 많이 써도 삼성전자에 주는 돈은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데 애플페이는 만약 애플페이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애플에다가 건별로 수수료를 0.15%씩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사에서 보면 뜻하지 않는 이제 수수료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 이제 카드사가 수수료를 그럼 얼마나 받느냐를 보면 0.5%에서 1.6% 사이를 보통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5% 정도가 0.5%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0.5%를 받아서 0.15%를 애플에 띄워준다. 거의 3분의 1을 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카드사가 과연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도 조금 퀘스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용처에 대한 제한 때문에 애플페이에 대한 사용량이 과연 클 거냐라는 생각도 같이 나오는 거죠. 보통 삼성페이 많이 결제를 하시다 보면 뭐 마트에도 결제를 하시지만 음식점에서도 또 많이 결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음식점에서는 지금 애플페이는 사용을 못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용처가 제한이 되면서 일단 좀 사용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영세 사업장들이 많은데 이런 영세 사업장에 이런 단말기가 없어서 또 결제를 못하는 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애플페이가 생각보다는 시장 파괴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좀 시간이 걸리면서 아마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젊은 분들은 뭐 워낙 또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네. 필요하긴 할 겁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과는 당분간은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러 가지 않기로. 왜냐하면 저는 삼성페이가 되고 애플페이가 안 되니까 가서 당연히 제가 애플페이가 안 되는데 이러고 그러시면 제가 이걸 삼성카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는 당분간 안 가는 걸로.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관련된 기업 이야기 여담이었고 관련된 기업을 하겠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원체 뭐 기대감을 하면 오르는 겁니다. 그죠? 네, 기대감으로 그렇죠. 오르고 그게 실제로 반영이 돼서 뭐 숫자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뭐 AI 얘기도 했고 메타버스 얘기했지만 뭐 기대 땡겨서 확 올랐다가 그죠? 조간 빠지고 한참 지나고 진짜 실적이 돈 번다 그때 다시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주가는 좀 움직였나요? 어떤 기업들이 관련돼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게 이제 밴 관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뭐 통신망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를 담당하는 벤사. 벤사들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벤사 같은 경우는 카드 단말기도 이제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카드 단말기가 이제 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안 되겠지만 새로 이제 가맹점으로 들어오는 데들은 이제 NFC 단말기가 이제 적용이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뭐 수요가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NFC 카드 단말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사들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과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나이스 정보통신은 국내 1위에 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8개 카드사와 전부 다 연동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밴에 가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실적 관련돼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최대 포스 업체인 이제 OK포스의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카드 단말기만 쓰는 게 아니라 가게 가시면 다 이제 터치패드에 뭐 다 누르시죠? 그게 이제 포스 기기라고 그래서 매출을 집계해 주는 그런 이제 기기인데요. 이게 카드 단말기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런 이제 포스 관련된 회사들과 카드 단말기가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뭐 매출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같이 연동이 돼서 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단순히 이제 이런 벤사들은 뭐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올해 내에 아마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내수 시장이 계속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벤사들의 실적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카드 결제액이 증가를 하면서 벤사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해외의 이제 해외 지급 결제 서비스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외에서 뭐 단순하게 국내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할 거고요. 또 하나가 해외 여행객들이 국내에 입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사고 나신 다음에 텍스 프리 제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이제 환급받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 프리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실적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이 그 분야에서는 어쨌든 손들고 한국정보통신은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뭐 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관련된 분야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한 그런 부분이 국내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한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4% 증가할 만큼 그만큼 이제 기업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종합 ERP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대기업들에 쓰는 뭐 그런 ERP는 아니고요. 카드 매출 관련된 부분만 이제 별도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제 ERP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의 이제 세금 정산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관련된 서비스로 접근한다라는 것도 아마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면 이 회사들이 정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땅 짓고 헤엄치는 것처럼 네. 이게 산업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렇죠.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계속 들어오고 네, 예. 요즘 가면 다 무인 단말기도 주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키오스크 이런 거 다 관련돼 있어서 저는 야, 영업이익률이 한 20% 나오겠다 봤더니만 네. 영업이익이 뭐 6%, 그렇진 않죠. 6, 7%밖에 안 100개라고 해서 높은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높진 않은 편이죠. 그러니까요. 네. 비용 단위 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이게 이제 과거에는 높았습니다. 네. 과거에는 높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카드사의 이제 수수료 정책에 다 맞물려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벤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낮아지는 그랬구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또 한 이루온이라는 네. 기업도 있네요. 네, 여기는 뭐 하는 이루온. 회사예요? 네. 이거는 이제 NFC가 이제 보급이 되면 여기 유심칩을 꽂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유심칩 관련된 회사가 이제 이루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NFC 관련된 이제 단말기가 계속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루온에 대한 이제 수혜도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루온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폰을 쓰시는 많은 유저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으실 애플페이 관련주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